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웬만한 종목,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의 기록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과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올해도 10연승 이상 기록도 도전해보면서 4년 연속 10연승 기록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0연승 10개가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그 몰랐는데 22년도 때 제 팬한테 그게 왔어요. 22년도 때 제가 10연승 기록이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11연승 기록이 통합 기록으로 야구에서 하나가 더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시청자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20명 정도일 때 기록이라서 일단 제가 요거는 한 번 더 체크를 정확히 한번 해보고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슈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가 적중했던 모든 적중 게시글들 다 정리해서 남겨놨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과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잠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생방송 한정 이벤트입니다. 2월 말까지 또 1000개, 하루에 어떻게 보면은 30개 꼴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생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유로파 총 18경기 중에서 좋은 10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어쨌든 꾸역꾸역 제가 못해도 하루에 주간 해축 NBA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적중을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새벽 축구 적중과 함께 쓰나미 데이 적중과 함께 또 주간에서 4배 적중 3풀입니다. 어제 또 NBA도 3풀 또 적중해주게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축구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해외 축구 구간에서 아마 적중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 또 해외 축구는 제가 또 11일 중에 또 8일 적중이라는 기록도 현재 지금 써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좋은 성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로냐 그리고 셀틱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 홈팀 볼로냐는 가져갈 수는 없는 팀입니다. 물론 유로파 리그 그리고 이제 리그의 특성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스코틀랜드 팀보다는 당연히 라리가 팀 세리에 팀이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지금 볼로냐는 평균 실점률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세리에 팀들은 수비에 기반한 전술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아요. 근데 볼로냐는 최근에 클린시트 경기가 없습니다. 14경기 동안 계속해서 연속 실점, 그러니까 클린시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볼로냐는 최근에 실점에 대한,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조차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볼로냐의 승률이 20%대에 잡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과연 유로파에서 통할 만한 레벨인가라는 좀 첫 번째 의문점이 좀 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셀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 바뀌고 펄펄 날고 있습니다. 그래도 셀틱이 50만 팜님 별풍선 나름 250개 스포르팅이랑 좀 이제 이런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셀틱도 보면 최근에 좀 빠르게 뭔가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긴 한데, 그 첫 번째가 일단 마틴 오닐 감독, 공격 형태의 감독을 데려와주게 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셀틱이 또 유로파에서도 나름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도 패배가 없다라는 거, 여러모로 오늘 이제 셀틱 입장에서는
만큼 경쟁력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오늘 주포들이 빠지지도 않아요. 전부 다 세리터 모두 가동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양쪽의 어떤 뭐 수비 능력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득점 양상은 알 것 같습니다. 다득점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요 경기 아무래도 제 셀틱의 역배가 좀 크게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1프랜승은 살짝 애매해요. 이게 역배까지 보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나 아니면은 셀틱이 지더라도 2프랜승은 좀 가능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틱은 오늘 미드필더진이 전멸입니다, 여러분들. 중미 라인들이 거진 다 빠지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들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격 대 공격으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기입니다. 자, 영보시랑 리옹 경기입니다. 우리 50만 형님도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드렸습니다. 데이터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쪽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보시랑 리옹 경기입니다. 뭐 다 하진 않아요. 제가 유로파 18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다 하지는 않고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상성적으로 좀 괜찮았던 경기 뭐 이런 것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보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로파 팀들은 제가 오늘 분석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느꼈던 게 챔스 리그 팀들은 이런 팀들은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파 팀들은 그래도 지난 시즌 중위권을 기록했던 팀들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좀 부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는 기본적으로 근반이 탄탄해요. 기반이 탄탄한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상위권에 위치되어 있던 레벨의 팀이었다 보니까 선수들 보강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챔피언스 리그를 같이 병행을 하더라도 리그에서 부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이 유로파 진출팀들은 보통은 이제 그 전해에 중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던 팀들이다 보니까 다음 시즌, 그러니까 유로파를 병행한 시즌에서 사실 선수 보강이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좀 크게 흔들리는 팀들이 몇몇 있어. 그 중에 한 팀 바로 영보이스입니다. 최근에 영보이스가 실점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 경기만 했다면 뭐 3실점, 4실점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 사실 영보이스의 지금 그 경쟁력은 저는 공격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오늘 영보이스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리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요. 또 심지어 이 리옹이란 팀 자체가 이번에 유로파에서 1위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또 위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평균 실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리옹 같은 경우에는 뭐 6경기 동안 평균 4실점이라는 거, 1실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리옹도 꾸준하게 정말 득점을 해줄 수 있는, 평균 멀티 득점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이고, 그리고 리그 경기랑 유로파에서 큰 편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홈과 원정에서 큰 편차도 없는 게 바로 리옹이다라는 거 고려해봤을 때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안정감 있는 팀이 리옹이 아닐까. 어쨌든 뭐 리옹도 그래도 홈 경기에서 화력이 좀 더 괜찮은 팀이라서 오늘 리옹의 2득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영보이스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크긴 합니다만 사실 오늘 홈 경기에서 영보이스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격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는 저는 2대1이라고 봐요. 아니면 아예 역배가 나와 버리거나. 그래서 리옹 일반승을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리옹 가져가실 때 햄무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리옹승, 그 다음에 햄무,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바보다 햄무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배당 메리트를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자, 그 다음은 빅토리아 플젠 그리고 포르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접근을 하실 거고요. 최근에 아까 제가 분석을 할 때 배당 변경까지 들어왔던 바로 이 포르투인데, 일단은 너무 잘합니다. 포르투 현재 지금 공식 9연승. 그때 유로파 첫 경기 때 제가 포르투를 프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포르투가 뭐 공식 8연승이었나 7연승이었나 아마 그랬는데, 이번 시즌 포르투가 뭐 포르투갈 팀이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좀 고점을 찍어주고 있는 팀이 현재 지금 포르투다. 공수 밸런스가 참 좋은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팀이 또 포르투인데,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아쉬운 게 원톱으로 좀 경기를 끌고 나간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화끈한 승리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빅토리아 플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포르투가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원톱을 쓰다 보니까 수비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원정 5경기 동안 올 클린시트.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참 안정적인 팀 바로 포르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플젠인데 빅토리아 플젠 같은 경우에도 강점은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에서 수비값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빅토리아 플젠이 이번에 그 유로파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실점이 또 적은 팀으로 또 부류가 되는 그런 이제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빅토리아 플젠이 그 팀 내 득점 1위입니다. 드로심미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적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뭐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는데 이적 요청으로 인해서 오늘 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팀 내 최다 득점자 또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젠이란 팀이 오늘 공격적으로 게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유로파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기 때문에 14위에 위치가 되어 있는 또 플젠인 만큼 그래도 승리가 좀 절실한 지금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르투로 몰리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음 그 바젤과의 원정 경기가 좀 이제 저거 되어 있는 잡혀 있는데 차라리 이때 좀 바젤이 빡세게 플젠이 빡세게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는 언더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포르투야 원정 경기에서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 수비력에서 크게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플젠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비를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언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1대0 이상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햄무 아니면 저는 무승부 0대0, 1대1, 0대1 포르투 승 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먼저 보고 요거는 무 아니면 포르투 햄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페네르바체 그리고 아스톤 빌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역배를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다라고 해도 경기력이 이번 시즌 EPL에서도 뭐 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팀인데 왜 이렇게까지 배당을 높게 좀 쥐어줬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페네르바체의 지금 성적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페네르바체가 거의 뭐 리그에서는 깡패입니다. 리그 18경기를 치르는 동안 12승 6무 패배가 없습니다. 무패 행진입니다. 18경기 무패 행진을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유로파에서도 지금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페네르바체의 나름의 그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는 스리톱이 너무 견고합니다. 페네르바체 나름의 지금 스리톱을 쓰고 있는 그 아센시오 그리고 그 네세르 그 다음에 탈리스카 요 3명이 통합해가지고 지금 30골 넘게 넣고 있는데 쓰리톱의 그 견고함 그리고 얘네들이 뭐 결장자가 좀 있다라고는 해도 이제 뭐 수비 미들 구간에서 크게 1군짜리가 빠진 애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뭐 페네르바체는 굉장히 안정감이 좋은 팀이다.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에메리 감독, 유로파의 왕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빌라의 유로파 경쟁력은 분명히 뚜렷하긴 합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도 뭐 유로파 크게 흔들리는 그런 팀도 아니기도 하고요. 최근 유로파 5승 1패로 상당히 또 강점을 띄고 있는 유로파 3위 팀이기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차라리 이거는 아스톤 빌라의 역배를 보고 싶으시면은 오바가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18경기 동안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 반대를 보는 건 좀 어렵고요. 뭐 끼케봤자 이제 프랜승인데 또 프랜승도 생각보다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 배당이 너무 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먼저 들었던 경기였고 그 다음에 저는 프랜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승부 이렇게 보는데 근데 페네르바체가 지금 어쨌든 무패 행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고 너무너무 이제 성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반대를 굳이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파우크 그리고 레알 베티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베티스의 강점이죠. 라리가에서도 내놓으라는 원정 강팀입니다. 원정에서 안 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6경기를 하는 동안 1패를 했는데 그
베티스의 원정 강점은 굉장히 원정 경기를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베티스가 뭐 그만큼 공수 밸런스가 참 좋다. 그리고 실점률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게 강점이고요.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로파를 제대로 정말 만끽하고 있는 팀입니다. 뭐 시원시원해요. 유로파 경기 했다 하면은 다득점 경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평균 뭐 2득점씩은 또 꽂아주고 있다. 특히나 파우크의 강점이죠. 그리스팀답게 홈 경기를 참 잘한다. 원정 경기에 좀 약점이 있지만 그만큼 홈 경기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현재 6연승 달려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레알 베티스도 마찬가지예요. 공격력에 있어서 크게 밀리지가 않고 또 원정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 밸런스는 참 좋다. 자, 그러나 오늘 양쪽 다 결장자가 좀 치명적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쿠초 헤르난데스, 얘가 그 미국 축구 출신이거든요. 그 신시내티 아니다, 콜럼버스 출신이죠. 얘가 제가 지지난 시즌까지 이제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렸던 그런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쿠초 헤르난데스 결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안토니도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투톱이 오늘 싹 다 결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 입장에서는 오늘도 굉장히 좀 재미없는 라인을 내려놓고 그런 원정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파우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콘스탄테 엘리아스라고 해서 팀 내 2위 득점자가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파우크의 강점은 뭐 중미 또는 얘들은 수비수들까지 골을 넣는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홈 경기에서 득점 비율도 좋아서 충분히 양득은 가능하고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그런 게임은 맞아 보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저는 파우크 승 볼게요. 파우크 승 쪽으로 보고 햄무 아니면은 마햄 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제가 볼 때 오늘 골 넣기 어려워요. 1대0 아니면은 2대0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우크 승이나 햄무 마햄 아니면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는 오늘도 아마 좀 수비적으로 게임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파우크 쪽으로 배당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베티스의 오늘 주포 투톱의 결장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얘들이 마카비 텔 아비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똥배를 받은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1.09 배당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최근 경기력, 뭐 이제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쉽사리는 못 갈 거예요.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원정 가가지고도 비겼고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또 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시즌 유독 강점이 있는 게 홈 경기기는 하죠. 홈 경기를 어쨌든 기똥차게 하긴 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프라이부르크가 홈 경기에서 좋은 거는 수비값입니다. 얘네들이 원정 경기만 가면 흔들리는 이유가 실점값 때문인데, 최근 우리가 분데스리가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원정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원정 가서 2실점, 라이프치히 원정 가서 2실점, 볼프스부르크 원정 가서 3실점을 했던 것과 반면 또 하이덴하임에도 2실점을 했죠. 근데 홈 경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짤츠부르크 상대로도 직전 경기 유로파에서 무실점, 그리고 뭐 다름슈타트, 마인츠 이런 애들 상대로도 무실점을 거두기도 했고요. 함부르크 상대로도 1실점. 그러니까 홈 경기에선 분명히 수비값에 대한 강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프라이부르크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마카비 텔 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파에서 사실상 경쟁력이 아예 없는 팀이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무승입니다. 승리가 없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실점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뭐 전반적으로 프라이부르크가 유로파에서 아직까지 무패 행진을 달려주고 있고 충분히 유로파급 레벨의 팀이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한 와중에서 꾸준하게 홈 경기에서 최근에 보면은 11경기 동안 무패 행진, 그리고 꾸준한 득점, 준수한 수비력, 뭐 클린시트도 상당히 많았고요. 홈 경기에서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오늘 프라이부르크의 1.09 배당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부러지지 않는 정배가 필요해. 이 경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프라이부르크 경기력에 마헨 좀 이제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배당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1점 얘들이 5몇 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한 1.3 정도 줄 줄 알았는데 어쨌든 배당이 좀 매력적이었다. 프라이부르크 마헨승 챙겨가 볼만 합니다. 뭐 1마헨, 2마헨 한번 가져가 볼만 하고요. 언더바는 오바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오늘 경기 중에서는 가장 믿고 볼 수 있는 팀의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짤츠부르크 그리고 바젤 경기 보겠습니다. 아마 그 전 경기 때 뭐 로마 경기나 미트윌란 경기나 궁금한 경기들 많으실 텐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분석 다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두 경기 다 어려웠어요, 형들. 로마랑 미트윌란 둘 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잘츠부르크랑 바젤 경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쪽 다 여러분들 사실 잘츠부르크도 그렇고 바젤도 그렇고 뭐 경기 감각이 좀 의심이 됐던 경기였어요. 둘 다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니까 최근에 뭐 슈퍼컵 아니면 뭐 클럽전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한 달에 경기를 두세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과연 얘들의 경기 감각이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조금 의문이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 뭐 체력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두 팀의 결이다 보니까 뭐 3.5긴 합니다만 일단 오바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경기였고요. 바젤이 여러분들 원정에서 수비를 안 해요. 얘들은 원정만 갔다 하면은 득점도 많이 하지만 실점도 많이 하는 그런 팀 중에 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화끈화끈한 경기를 하는 팀이 바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클린시트 경기가 거의 없잖아요. 항상 좀 실점을 동반하는, 반대로 홈 경기에서만큼은 화끈화끈한 공격력을 또 보여주는 팀인 만큼 승패인디 굳이 잡을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오바 하나만 찍고 3.5긴 하고 배당도 2.18배당인가 하여튼 배당도 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오바 하나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력, 그러니까 경기 감각이 얼마나 올라와 있을지, 여전히 떨어지진 않았을지 좀 그게 걱정이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스 그리고 고헤드 리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뭐 그냥 마탱이 간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낫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니스는 형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현재 유로파 6연패, 전패를 달려주고 있는 니스고요. 니스는 이제 원래 뭐 리그왕에서도 지금 수비가 안 돼요. 수비도 안 되고 개판인데 문제가 이틀 뒤에 또 경기를 또 해야 됩니다. 낭스랑 경기가 있나요? 그래서 아마 유로파 지금 꼴찌 팀이거든요. 36위 팀이라서 얘들 오늘 정상적으로 경기 안 할 겁니다. 아무리 뭐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롯데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금 더 리그왕, 그러니까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헤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위권들이 좀 단단한데 중위권이 좀 개판이에요. 좀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라서 아직 모릅니다. 고헤드 리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좀 시원하게 크게 한번 이겨준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경기에서 기적을 쓸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해요. 또 고헤드 리그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최근에 무승부가 좀 많긴 하잖아요. 그만큼 뭐 공수 밸런스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고헤드 리그리 꾸준하게 강점은 네덜란드 팀답게 공격력은 나와준다라는 거. 니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비라고도 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니스 오늘 이제 주포들 다 빠집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1위 그리고 2위 다 빠집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고헤드 이글한테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득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실점은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글 프랜스 그리고 오바 2.5니까 오바 보는데, 이거 오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니스가 무득점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주포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오늘 하여튼 니스는 1.5군 아니면 2군이다. 고헤드 이글은 아직 모른다. 그래서 좀 빡세게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셀타비고 그리고 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조금은 어려웠던 경기였다라고 봐요. 다만 최근에 릴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팀 내 최다 득점자죠. 이만하게 선수도 오늘도 빠지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셀타비고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셀타비고는 라리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홈 경기를 참 잘하는 팀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홈 경기에서 꾸준하게 좀 득점 비율이 높고, 은근히 셀타비고가 홈 경기에서 마행 비율도 좀 높은 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 좀 강점이 있고, 그리고 셀타비고가 유로파에서는 생각보다 좀 공격력이 좋습니다. 은근히 셀타비고가 유로파에서 수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화끈화끈하게, 라리가에서 오히려 차라리 수비력이 더 좋고, 그만큼 유로파는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는 빈도가 좀 높고요. 반대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에 빠져 있고, 특히나 릴이 원정 경기를 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유로파 리그 원정을 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저는 셀타비고 조금은 준수하게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만 제가 최근에 그 상성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유로파 국가대항전은 그 리그마다 이런 상성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릴이 스페인 팀을 상대로 좀 강합니다. 늘상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가 좀 있다. 그래서 햄무 보겠습니다. 셀타비고 승 햄무 오버 2대1 스코어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가 그리고 노팅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경기를 좀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경기를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 축구는 우리가 배당이 좋아서 가져가는 스포츠잖아요. 종목이잖아요. 오늘 이 경기만큼 배당이 좋았던 경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챔스 그리고 유로파를 다 챙겨보면서 저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제가 축구라는 종목을 제 주력 종목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EPL밖에 안 했거든요. EPL, 뭐 EFL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EPL 팀들이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 시즌부터 유로파 챔스를 함께 보면서 EPL 팀들의 그 상향 평준화가 정말 많이 됐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좀 유럽 대항전에서 많이 느낍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썩 빼어난 상황은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죠? 최근 7경기 중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긴 한데 다만 직전 경기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뭐 0대 0으로 비겼다라든지 물론 노팅엄의 수비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그래도 해줘야 될 때는 득점이 나와주는 그래도 팀이라는 거. 전반적으로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뭐 깁슨 화이스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뭐 제수스 그리고 뭐 오도이 전반적으로 뭐 득점이 가능한 준수한 자원들이 좀 질비한 팀이기도 하고 감독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팀이 돌아가는 데에는 크게 좀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팅엄도 조금 더 이제 유로파가 지금 중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리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한데 뭐 그래서 좀 결장자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자 사실 브라가는 유로파의 경쟁력이 뚜렷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유로파에서 지금 7위권 경쟁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선수 살라사르라고 해서 얘가 이제 팀 내 득점 1순위 선수인데 이 선수를 필두로 한 그래도 홈 경기 유로파 이제 경쟁력이 괜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팀 내 최다 득점자죠. 살라사르가 결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브라가가 가장 약점이 뚜렷한 팀이 EPL 팀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통산 뭐 유로파를 치르는 동안 승률이 30% 채가 안 됩니다. 그만큼 EPL 팀을 상대로 좀 약점을 갖고 있고 현재 잉글랜드 팀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고 그리고 노팅엄이 그래도 이제 득점 빈도 선수들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노팅엄이 1대 0으로라도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노팅엄이 정배였다는 거. 차라리 역배였으면 프랜승을 주력으로 써서 뭐 금액을 올린다라든지 그렇게 한번 써봤을 텐데 어쨌든 정배 그래도 뭐 2.3배당을 높게 받았으니까 노팅엄 쪽 한번 접근해보겠고요. 햄무 보면서 언더 1대0 아니면 0대0인데 여러분들 이게 배당이 일단 너무 좋았어. 2.3배당이면은 무승부 뭐 햄무 이렇게 고배당으로 보험 치는 것보다는 그냥 노팅엄 일반승 2.3배당 하나 챙겨 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팅엄 승, 그 다음에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유로파 총 좋아보인 10경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혹시라도 제가 분석했던 경기 말고 다른 경기들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따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한 번 더 재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숲TV 여러분들 추천수 많이 눌리면 전체표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문홍사 등등 공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숲TV 생방송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